안녕하세요. 공시국어 임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독, 즉 고전문학을 제 강의를 3회독 하는데 24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그래서 24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을 3회독을 하면 최소 두세 문제 출제되는 고전문학에 대한 불안감은 해결하는 거지. 가장 적은 시간에. 고전문학이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공부량을 자칫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강사가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강의 시간에 막 떠들면 안 돼. 나도 많이 알아. 자랑하고 싶어. 근데 이 강의를 나를 믿고 듣는 동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거를 듣느라 시간을 쓰면 나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는데 그거 누가 보상할 건데? 그럼 안 돼. 그래서 저는 딱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딱 그만큼의 지식만 가르칩니다. 고려가요.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으로 채집돼서 수록됐어. 훈민정음으로 채록되었다. 채집해서 수록했다. 기록했다. 그야말로 고려시대 대중들이 흔하게 부르던 가요인데 작가 중에 왕도 있어요. 근데 이 도의장가, 지금 제가 도의장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도의장가는 실은 형식은 향가의 형식을 떼어요. 근데 얘를 향가 범주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분이 고려시대 사람이세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설이, 이견이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얘를 고려가요 범주에 넣는 거야. 그럴 경우에 고려가요의 작가 중에는 왕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문보 율격인데 경기체가 민요도 사문보입니다. 솔직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야기까지 해요. 자, 이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제가 그대로 이렇게 냈어요. 이걸 낸 이유는요. 사실은 저는 교행직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교행직이나 기상직을, 국회직을 보실 분이 바꿔서 국가직을 공부하시는 분이 국가직 9급을 준비하시는 분이 교행직이나 국회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상직도 보는 그런 강의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지나치게 어렵게 내용을 잡게 되고 그러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는 딱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사복직, 9급만을 대상으로 해요. 정말 혼자 공부하기 힘든 생 기초 초보들만을 위한 강의를 찍습니다. 제가 그 이상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현혹시키면 공공재 낭비예요. 자, 요 지문 그대로 보면 예종이 도의장가를 짓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올바른 자세로. 예종은 1120년 서경에 행차하여 팔관회를 보았는데 관복을 갖춰 입은 두 배우가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들을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이었다. 왕이 이것을 보고 이상하다? 누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배우를 물어본 건지 저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저 배우가 표현하려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 후자겠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은 견훤과 싸울 때 태조를 대신해서 죽은 공신인 신순경과 김낙 두 신, 그러니까 이장, 두 명의 장군이라고, 이장, 두 명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도이장가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다가 도의장가를 지어서 연행을 본 감격을 나타내었다. 신순겸, 김낙, 나는 역사 공부를 안 해갖고 난 좀 무식해서 이 사람들 몰라요, 사실. 그리고 견훤은 들어봤어요. 고려시대 태조, 왕건도 알아요. 제가 딱 생각에 아니 도의장가를 왜 지었으면 왜 울었을까? 예종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영웅만 기억하는 것이 너무 애달파. 신순경과 김낙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기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두 분이 희생하신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 희생한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쿵찡하셨어. 거기에다가 이거를 팔관회 때 곁들여 갖고 이거를 기리고 있는 이분들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왕인 본인께서 이분을 안 챙기면 안 되시잖아. 그래서 도의장가를 쓰시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원문이라기보다 한자로 기록이 됐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양주동 박사나 김한진 박사가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학자들이. 자, 그것에 대해서 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완전히 이거를 풀이를 한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 임을 온전케, 이게 시 내용이에요. 임을 온전케 하는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이 임은 누구냐면 이 두 명의 장군 신순경, 김낙이 모시던 태조 왕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넋은 가셨으되, 돌아가셨으니까 몸 세우고 하신 말씀, 직분을 맡으려고 활 잡은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좋다 두 공신이여 오래오래 고든 자취를 나타내신저. 이게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사용됐던 문장인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교행직인데 국가직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굳이 낸 이유는요. 이렇게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보단 좀 쉽게 공부하자. 이건 기출문제니까 또 나오진 않아. 하지만 이참에 구경하는 거지, 우리는. 구경하는 거지. 교과서를 기반으로 확장된 지식은 이 정도인데 원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해석해서 순 우리말로 이해하기 편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종의 도의장가 이렇습니다. 도는 슬퍼할 도. 이 장의 슬픔을 두 명의 장군의 어떤 죽음을, 헌신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자, 참고로 보너스. 요거 향찰로, 한문이 아니라 향찰로 표기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향찰로 표기하셨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림을 오아론 살분 나사만 갓하늘 맺곤 넋이 가샤대 몸 세우신 말삼 성맛돌이 활자발이 가세와저 좋다 두 공시나 오래온 가단 자체난 놔두신저. 어려워.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어. 이 원문 자체가 어려워. 안 나와.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는 사실 도의장가로 공부하려고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만약에 고전문학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현대문학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배경 이야기와 현대어 풀이를 한 형태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 그 교행직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교행직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어렵다, 신경 쓰지 마, 내가 말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지나가 라고 한 지식들은 시험에 직접 거론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아껴서 제가 빨리빨리 대충대충은 아니야, 쉽게. 하여튼 여러분 열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밤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